굉장히 많습니다. 번데기 한번 중국은 제가 이야기로는 한국 언론이나 일부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북한에 화가 나가지고 유엔 제재 결의안에도 중국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막 발표를 하고 이것이 뭐 큰일인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3번 했습니다. 3번 모두 중국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실은 그 동의할 때 유엔 제재안 결의안을 중국 초안을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협상해서 중국이 만든 거죠. 중국이 만들고 중국이 동의한 거고 그 중국이 실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집어넣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은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언론이 분석을 할 때 중국이 세게 나오더라 중국이 동의했다라는 것은 약간 그 해석상에 오류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번에 그 굉장히 그 말이 많았던 그 중앙당교회 이번에 이옥 교수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만은 중앙당교회 그 덩이원 그 발언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기고를 해가지고 중국이 대북 북한을 포기해야 된다. 그만큼 굉장히 공산당이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영어 대표적인 시민인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그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은 뭔가 공산당 내부에 어떤 지금 비밀리에 전개되고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자기가 알고서 미리 리크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이 사람과 2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정직을 먹은 거죠. 그 발언 때문에. 이 사람이 서스펜디드 됐습니다. 직장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북한이 미사일이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베이징을 날려버리겠다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더구나 미국하고 아태 지역에서 북한은 버퍼존, 완충지대로서 아주 너무나도 미국하고의 어떤 전략 그런 그 체스 게임에서 북한이 중간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편리하고 좋은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북한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있고 그런데 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그 북한 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비 증강을 하려는 합리적인 어떤 변명거리를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것 또한 이번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약간 강하게 나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그 미슬 디펜스 시스템에 가입할까 말까라고 주저하고 있는 한국에게 야 북한 저렇게 깡패 행동을 하고 있는데 위험하잖아. 우리 MD 시스템에 빨리 들어와야지 자네. 이렇게 어떤 디플로매틱한 프레셔를 하기도 좋고 여러분 오늘 신문도 봐서도 알겠지만 새로운 그 아파치 헬기도 구입하겠다고 하겠고 굉장히 무기 판매에 있어서 또한 미국이 아태 지방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효과도 이번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억울한 게 북한이 이놈 새끼들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미국한테 좋은 일만 시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 그 볼멘 굉장히 이번에 이 북한에 좀 짜증나하는 그런 화가 많이 났죠. 화가 많이 났지만은 그것이 과연 북한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로 올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요즘에 한중 관계가 허니문 관계입니다. 이것은 성신여대 김은규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중 관계 허니문 관계고 또한 제가 중국 사회과학원에 있는 친구 말을 들어도 자기들도 요즘에 한중 관계가 좀 좋지 않느냐. 이 허니문 관계의 그 이유가 다 있죠, 그죠? 한국이 미들 파워로서 그 미국의 동맹에서 약간 벗어나서 뭔가 좀 독자적인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경로를 모색하고 탐색하고 있는 아닌가라고 지금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국 쪽에서는 한미일 삼각 동맹 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의 동맹 그늘에 있겠지만은 한국을 보면 한국은 일본하고도 좀 관계가 삐덕거리고 있고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 게 한국은 일본하고 있어서 중국하고 입장이 너무 똑같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하고 사이가 더 좋지 일본하고 사이가 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한미일 삼각관계에 있어서 가장 약한
이 삼각 동맹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허니문을 charm offensive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북한이 어떻게 하면 북한이 어떻게 북중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까, 한국이 잘하면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까? 저는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북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 미국의 문제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이런 삿바싸움 그 중간에 한반도가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아태적인 그런 전략에 있어서 북한 문제가 터지면서 서로 간에 주판으로 튕기면서 북한이 문제를 터뜨리면 때마다 미국은 야, 북한 문제는 네가 가장 영향이 많잖아, 네가 해봐. 중국도 일종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도 일종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는지 있어서 서로 간에 내가 이걸 하면은 이것이 미국하고의 전략, 아니면 중국 전략하고 어떤 아태 전략이 어떤 내가 득과 실이 있는가, 여기에서 이게 게임이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 북한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 제가 볼 때는 다 우리끼리 지금 주판알을 튀기고 있는 거야. 한국도 지금 막 주판알을 튀기고 있는데 이 주판알 튀기기 별로 없으니까 한국은 항상 어떻게 보면 루저의 모습이, 특히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북한 문제는 알고 보면 우리 한반도 어떤 우리 민족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게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그게 물론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니셔티브를 너무나 상실했다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가, 물론 그게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나 좀 적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자꾸 우리 중국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 미국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